여론조사의 결과 중에서도 좀 의아한 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게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김문수 장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도 해석이 참 어렵지만 김문수 장관이 대선 1위다라고 했을 때 나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론조사 왜곡 혹은 조작 관련된 검증 결과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거나 계엄 사태 한 달여 만에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게 변하면서요. 민주당은 아예 여론조사 특위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김기현 부대변인 아예 여론조사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 조치까지 했어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들을 문제를 삼았다 보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유 없다,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지금의 여론의 어떤 변화를 갔었을 때 한 2주 전에 한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하면서 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판이 있으니까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고 그젠가요? 또 그 업체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걸 취소했습니다. 결국은 SNS 본인들을 어떻게 비판하면 SNS도 어떻게 보면 검열을 한다고 하고 여론조사도 여론조사가 본인들의 어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고발한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본인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거를 반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걸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으니까 그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허위사실 유포죄를 아예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벌금 100만 원짜리를 벌금 1000만 원짜리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거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아예 법을 바꾼다는 거죠. 결국은 본인들의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너가 잘못됐고 그 세상의 틀을 아예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단순한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에 의해서 여론조사도 검열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도 탄압하고 포털도 탄압하고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당내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순회 방문한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여론조사 하겠습니까? 카톡 검열에 이어 여론조사 검열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뒤에 이제 현수막 백드롭에 다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슬로건과 비슷하다고 해서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도학 의원님 실제로 여론조사 얘기를 저희가 오늘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리 우호적이지 않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냥 단순히 보수만 결집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평가절하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쨌든 여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당연히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황한 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당황했을 겁니다. 잘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여론이 올라가지?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민주당 역시도 저쪽에서 잘못을 했는데 왜 저쪽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다시 올라가지?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 있었던 그런 지점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여론조사 무슨 위원회까지 만들고 여론조사 업체들을 찾아간다 이러한 계획들 물론 지금은 취소됐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볼륨을 키울 일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좀 겸허하게 지금의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행했던 불법 위헌적인 계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지층들을 계속해서 결집시켜가지고 사법 이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따박따박 해나갈 때 언제 어떤 시점에 의해서 다시 이런 것들은 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뭔가 집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오히려 여론에서는 특히나 중도층에서는 안 좋은 이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도한 대응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심에 대한 뭐 우호적 분위기도 아니고 미묘한 분위기에 우원식, 김경수 두 사람 있는 자리에서 우리 진영이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란 법 있냐? 팥빵도 같이 팔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한 사람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냐? 뭔가 조금씩 계엄 사태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사실상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보수 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초박빙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아마도 이제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물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군으로 그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그 잠룡들의 움직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에 2017년 1월부터 이 잠재적 후보군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했던 그런 뭐 그 전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나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메시지가 지금서부터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읽힐 그런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친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이 계엄 정국, 탄핵 정국에 썼기 때문에요.